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함수민 강사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행정법 총론 2024년 합격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행정법 총론, 저희가 9급 시험에서는 행정법 총론만 나오고요. 7급 시험은 총론하고 강론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론 컨텐츠는요, 이렇게 6개, 6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1편은 행정법 통론이라고 해서 이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는 원칙과 원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고, 수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출제 빈도를 보면 7.4%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 저희가 20문제죠. 20문제를 20분 안에 푸는 게 아니라 10분에서 15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사전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 이제 7.4% 정도 20문제 중에 한 요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2편에서는 행정작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작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셨을 때 국민에게, 그죠? 민원인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는지, 대부분 처분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납부 고지를 한다든지, 그죠? 어떤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처분들을 할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행위들, 공무원이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배우는 게 행정작용법이에요. 여러 가지 법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38%, 이게 좀 길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작용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런 작용들을 행위 형식,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행정 절차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분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지, 처분을 할 때 문서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구술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유를 어느 정도 기재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지, 문서 작성을 어떻게 얼마나 구체화해서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배우는 거예요. 어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게 된다. 사실 이 행정법 총론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셨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정법이 필수가 된 이유도 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법대로 집행을 해야 나중에 탈이 없죠. 그래서 이거 필수 과목이 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실무에서 맞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수밖에 없다.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 행정 절차, 이 절차와 관련된 것들. 요즘에는 이제 이 절차법이 되게 중요하게 조금씩 강조되고 있거든요.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4편이라고 해서 네 번째로 배울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떤 처분을 하면서 이렇게 처분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돈을 내세요. 막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그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말에 따르지 않아. 네가 뭔데?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식대로 할 거야.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나 세금 안 낼 거야. 나 네가 하라는 대로 시정 안 할 거고, 나 건물 철거 안 할 거고, 내가 돈 주고 산 거라서 나는 내 식대로 그냥 갖고 있을 거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막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공익을 위해서, 이 행정이라는 게 공익이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구성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질서를 질서 유지를 하는 우리 공익적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그냥 내가 실행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지, 실현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지,
건물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러면 내가 대신 철거할 수 있는지, 그죠? 세금 내라는데 안 내. 그러면 내가 그냥 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대신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배우는 게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이거든요. 행정의 실효적인 어떤 수단들, 이제 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여지는 어떤 수단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12.4%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한 3문제? 3문제 정도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로 행정상 손해 전보.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처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셔가지고 처분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게 위협한 처분이고, 그리고 그 위협한 처분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 위협한 처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으니까 나 손해배상해라. 나한테 손해배상해라. 그렇게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이.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법을 알아야지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상 손해를 입은 국민이, 그죠? 그 손해를 전보, 보상, 배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그에 대응해서 행정청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처를 또 할 수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이라든지, 그죠? 손실보상이라든지. 그 요즘에 또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처음에 되게 이제 반발이 되게 심했잖아요. 다 이제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이 없으니까 손실보상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역시 이게 손실보상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행정상으로도 우리가 손실보상이라는 파트를 따로 배워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아주 많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개별법들, 어떤 뭐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개별법들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국가배상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어떤 처리를 할 때, 처분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이제 급작스러운 어떤 이런 국민의 어떤 민원 요청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6번째로는 행정상 쟁송이라고 해서, 이 쟁송이라는 것이 이제 또 한자거든요. 한자. 다툴 쟁자예요. 다툰다는 거거든. 송사로, 그죠? 다툰다. 중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상 쟁송은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고요. 요것도 이제 그 판단자가 중간에 끼는 거죠. 그죠? 어떤 국민이 있고 행정청이 있고, 그 행정청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국민은 어떻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느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절차,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절차가 들어왔으면,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됐으면 거기서 어떻게 심리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판결이나 재결이 나왔을 때, 판단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행정청 입장에서 뭐 이게 법원의 판결이든 위원회의 판단이든 나왔을 때 그 후에 어떤 처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법조문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심판과 관련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과 관련된 행정소송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행정과 관련된 요 앞에 것들을 쫙 리마인드 하면서 쫙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1편부터 6편까지가 행정법 총론이에요. 강론은 이제 각이 각각 개별적이란 뜻이거든요. 강론은 이제 개별법들, 뭐 지방자치법, 뭐 공물, 뭐 여러 가지 토지보상법, 개별법을 많이 배우는데, 우리 총론
9급에서 출제되는 이 총론은 딱 6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중요성은 2편과 6편에서 출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다. 대부분이 2편, 6편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2편, 6편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20문제, 수험적으로 20문제를 봐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한두 문제 를 초과해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두 문제를 초과해서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은 많이 틀려봤자 2문제 정도. 진짜 어렵다 그러면 한 3문제 정도? 그 정도 틀려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만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느 파트도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서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 다 암기해야 되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져요. 그냥 OX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OX를 판단할 때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파트별로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가지고 이 OX가 빨리빨리 판가름이 될 수 있게 자꾸만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근데 이게 정확히 모르면 계속 그 문제는 계속 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풀이든 기본서 내용을 보든 항상 내용 공부하듯이, 그렇죠? 문제 한번 풀어서 버린다. 일회성 그런 건 절대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너무 소모적인 공부가 되는 거고, 자, 내가 이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부분, 아예 모르는 부분, 그런 것들은 체크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틀리지 않게끔 나만의 어떤 이제 필기를 해놓는다든지 정리를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1편부터 6편까지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진짜 20문제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 사실은. 그죠? 딱 보면은 그냥 OX가 딱딱딱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다 읽지 않아도 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러면은 1번부터 4번 지문이 있으면 1번에서 옳지 않은 게 딱 나와버리면 그거 체크하고 나머지 2, 3, 4번 지문은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딱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분 안에 당연히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인 게 바로 행정법이에요. 그리고 정형적인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1편부터 6편까지 우리가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강약 조절을 위해서 이것도 길어야 되네. 강약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어느 파트가 양이 제일 많고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지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2편, 6편, 그리고 4편, 그리고 나머지 1, 3, 5편 이런 식으로 중요도는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다 출제가 고루고루 되고 있어요. 가끔 여기서 손해전보 여기서 국가배상만 출제되고 손실보상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다 골고루 다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2편만 할게 그러면은 안 된다. 절대. 그죠? 다 연결이 돼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내가 어떻게 하면은 꼼꼼하게 될 수 있을까? 꼼꼼히 정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틀리지 않을까? 그거를 고민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행정법은 너무 쉬워진다. 너무 쉬워져.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막판에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기본서 이렇게 두꺼운 거 언제 다 봐?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정리 안 해 놓은 거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내 머리에 다 있어요. 나오면 다 맞추게 돼 있어.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은 이제 그 극한 상황에 처하면 그 초능력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장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내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것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난다. 그런데 열심히 안 했잖아. 그리고 수험 적합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게 많아져요.
헷갈리는 게 많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시험장 가기 바로 전까지 내가 어떤 수험 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를 매일매일 조금 체크하면서 나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내가 모르는 게 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실히 알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처음 써가지고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두 번째로 단기간에 고득점 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이다. 뭐가? 행정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너무 나중에 쉬워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제가 요거 행정법 먼저 풀었으면 만점 맞았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 자체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다 맞을 수 있었다. 그 말 자체가요, 만점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만점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나오는 게 정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처음부터 막 긴장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사람이 절박하고 하면은 모르는 것도 막 암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하루 내공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내공이 나중에는 간절함이 되고, 그 간절함으로 사실 잘 모르는 것도 다 맞히게 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안다는 것도 어쩌면은 그게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수험을 하는 것은 하루하루 내공을 쌓아가는 거다. 시험 막판에는 약간 기술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수험 생활을 하는 그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고득점할 수 있는 전략 과목, 처음에 제대로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여기서 제대로라는 것이 참 어떻게 해야 제대로인지 다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수험이잖아.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 문제를 빨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한다는 얘기는 기본 이론을 깊이 있게 무슨 학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조금을 알아도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회독을 돌리면서 어차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만 이제 단기간만 보면서 내가 단기간에 빨리, 근데 우리가 행정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단기간이라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역량으로 해내갈 수 있는지 개인 스스로의 역량을 평가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처음에 제대로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때부터 이제 복습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 문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탄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탄탄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 이론을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9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본 심화로 해가지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지 나중에 기출문제 커리로 갔을 때 그때 더 해독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이제 확실하게 안다. 그러니까 완벽히 확실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1편부터 6편까지가 양이 상당히 많고요. 여러분들 처음 한다는 걸 기준으로, 처음 법을 공부한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머리가 아플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개념이 자꾸만 귀에 들리고 보고 생각하고 하면 그 반복되면요, 그 자동적으로 무슨 기계처럼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내가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복습 테스트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이걸 반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계속 체크해 나가시면서 기본 이론을 보시면 됩니다. 한 3개월,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이제 기본 이론, 즉 내용은 기존에 정리해 놓은 내용 부분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라고 해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 이론을 더 탄탄하게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한다는 것은 이 방향성으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거 강약 조절해가면서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 확실하게 익혀가는 그 과정,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다. 이것도 역시 정형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나오는 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신하지 않는 과목인 거죠. 갑자기 무슨 사지선다가 칠지선다로 나온다거나 팔지선다로 나온다거나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막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신하지는 않는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단지 귀찮을 뿐이지. 처음에 근데 그건 누구나 당연한 거죠. 내가 이게 모르는 지식이 머리에 새로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나 이제 머리가 괴롭겠어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거는 되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막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렇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 과목, 노력하면 된다. 전혀 엉뚱한 거 전혀 출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10분 이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것도 정형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은 법조문이 있고 법조문이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출제가 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점이 있습니다. 고득점 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다 맞췄을 텐데 그게 진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역량 발휘가 잘 안 됐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판 갔을 때 내가 어떤 과목부터 풀까, 그런 거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에 맞는 그런 순서를 정해서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문제의 중요성. 기출문제는요, 여기 반복 출제가 되고 85에서 90%가 또 이제 계속해서 출제가 된다. 이거는 어떤 수험이라도 어떤 시험 공부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시고시 뭐 이런 것들, 이런 시험은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85에서 9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2021년도, 2020년도 뭐 다 기출문제의 반복 또는 조금 변형, 아주 조금, 뭐 조사, 어미 그런 것만 조금만 이제 변형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 중요한 논점은 그대로 계속 중요해요. 근데 이제 10에서 15%는 신유형 문제라고 해서 개정법 판례사례 종합 문제 뭐 이런 것들 써놨는데, 여기에서는 요즘에 특히 요즘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신유형 문제, 특히 이게 개정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법, 재개정법, 정확히 얘기하면 뭐 행정기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완전히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기존에 중요했었던 법인데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개정이 된 법들, 그런 법들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판례들 사례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판례들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뭐 신유형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을 그냥 유형만 조금 바꿔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 이런 것도 다 기출의 반복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새로 만들어진 법이라든지 판례가 바뀐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막판에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선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할 일은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5년간 출제 타입 분석표. 그래서 여기 출제 타입이라고 돼 있는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이렇게 조금 데이터로 이제 좀 통계화를 한 거예요. 우리 법 과목은 이렇게 이론 부분, 조문 부분, 판례 부분, 그리고 이론, 조문, 판례, 짬뽕인 이런 종합 사례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출제 타입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나눌 필요는 없는데요.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 이론이었던 게 판례가 되고, 조문이 또 판례가 되고, 판례가 조문이 되고, 그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 게 우리가 배우는 이제 행정법 기본서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이런 출제 타입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론 부분을 공부하는 경우 이게 학설, 이제 학자분들의 견해라든지 어떤 뭐 대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조문은 여러분 이게 법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헌법, 뭐 어떤 민법, 그렇죠? 뭐 형법은 여러분들 좀 아시죠?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 뭐 TV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막 스토킹 막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거 다 법에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 것들.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법은 어떤 통칙적인 어떤 규정이 딱 묶여져 있지는 않아요. 개별법들을 관통하는 원리를 배우는 게 우리가 행정법이거든요. 개별법들, 행정에 관한 개별법들이 되게 많아요. 세금은 뭐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 뭐 국세징수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행정대집행법,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조사 기본법, 그런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조문들, 과태료는 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런 조문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개별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실제 공직에 가셔서 실무 처리를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법을 알고 계셔야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이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민원처리법이라든지 민원처리법에서는 이거를 7일 안에 하라고 했어, 10일 안에 하라고 했어, 이것을 며칠 안에 하라고 했지. 그런 거 다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법조문들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제 생활하실 때 되게 중요하다. 법조문도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법조문을 해석해 놓은 게 사실은 판례예요. 법조문, 이론과 조문 이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이 판례죠. 판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 법원 있잖아요. 법원. 그러니까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든지 뭐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쵸? 뭐 고양지법 여러 가지 법원들 되게 많잖아요. 그럼 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개별적인 사안이 뭐 다툼이 생겨서 소가 제기됐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공권적인 입장에서 원고 승, 피고 승 이렇게 손을 들어준다고. 근데 그냥 들어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그럼 그 이유라는 것이 논리거든요. 논리. 법을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판결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케이스를 보면서 이 조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게 똑같이 A라는 것을 A 다시로 해석할 수도 있고 A 다시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좀 모호한 법조문이라든지 중립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조문인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판례로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판결 사례야. 판결이 나온 사례들, 그쵸? 그 논리가 쫙 있거든요. 그죠?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들, 법조문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조문은 어떻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어떤 결론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돼요. 그렇죠? 배우게 된다. 근데 이제 각급 법원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배우는 요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배우게 돼요. 대법원 판례. 우리가 3심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의 결론까지는 그죠? 아주 사실관계까지는 아주 깊은 사실관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제 법리적인 결론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판례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제일 길잖아. 그죠? 제일 길다. 판례. 그리고 이제 판례를 종합해 놓은 게 사실은 이게 종합 사례 문제예요. 판례를 종합해 놓은 게 종합 사례 문제다. 사례도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 적개겁을 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 이거에 대해서 다투고 싶어 한다. 나는 영업정지 처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했느냐? 이런 처분을 왜 했느냐? 해가지고 다투고 싶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게 다 이제 판례화돼 있기 때문에 이 사례 문제에서 1, 2, 3, 4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OX를 결론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다 사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PPT에서 보셨던 것처럼 1편부터 6편까지 이것을 충실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 종합사례 문제는 충분히 대비가 돼요. 이거 따로 막 이렇게 유형별로 따로 공부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전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울시라고 이제 조금 해놓긴 했는데 이게 5년간이라서 서울시는 2020년도부터 서울시 출제가 아니고 이제 인혁처에서 출제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방직과 동일하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굳이 요 그래프는 딱히 보실 필요 없고 이제 중요도를 좀 보시면 되세요. 판례가 정말 중요하구나. 대법원 판례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수많은 국민들이 다투고 그렇게 쌓아온 이제 사건의 결론, 즉 법리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이론과 조문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론과 조문 해석의 결과가 이제 판례다. 그래서 이런 공권적 법원의 판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판례는 어떤 입장이다. 법조문은 어떻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요거 행정법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법이에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또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행정법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이제 마지막 PPT인데 단계별 맞춤 커리큘럼, 그래서 커리에 대해서 이제 해놓은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인문 기본 특강을 먼저 진행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 7, 8월에는 인문하고 기본 강의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진 그 정도 수준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7, 8월에. 그리고 이게 끝나면 기본 심화 해가지고 9, 10월 달에 9, 10월 달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9, 10월 달에는 이렇게 기본 심화 이론을 행정법 총론 요 기본서를 가지고 하게 되고요. 요때 이제 이론이 완성됐다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사실은 시험 끝날 때까지 이게 시험 보기 전까지 이론 완성이 ING예요. ING 계속해서 이론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설령 내가 확실히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뭐 스스로를 탓하거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위로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게 한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끝날 때까지 요약 마무리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배운 것을 확실히 해 나가는 OX를 확실히 해 나가는 그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이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요게 끝나면 기출문제 중요성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하다. 너무 정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면 남들은 맞히는데 난 틀리는 게 되는 거죠. 내가 만점 맞아야 되는데 남들이 맞추면 내가 틀리고 막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약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맞추는 거 절대 틀리지 않도록 기출문제 풀이도 하셔야 되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기출문제 풀이도 이것도 일회성으로 문제 다 풀었다 끝 그게 아니고 그 지문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게 애매하다 안 하다 애매하다면 어느 부분이 애매한지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왜 틀렸는지 시간이 없어서 틀렸는지 내가 이게 어느 부분이 애매한지 그거를 확실히 원인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불안해지게 돼요. 내가 아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내공을 쌓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풀이 끝나면 난 만점이다.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 그것도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초신자 입장, 처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출문제 풀이도 역시 이론 공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거의 맞춘 게 없다. 어쩌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춘 게 있다. 맞춘 게 많다. 그러면은 그거를 완벽하게 그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틀리면 그때 가서 또 막 어떡하지 더 불안해져. 틀린 게 더 많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틀린 게 많았다.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지금 깨닫게 된 게 다행이다. 애매한 거를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이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 정리 안 해놓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볼 게 없어. 뭘 보지? 나중에 저 두꺼운 기본서를 다 봐야 되나? 그런 아주 심각한 그 고민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때 기출문제 풀이도 역시 기본 강의의 연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확실히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정리를 하고 이것을 반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쵸?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나아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 그래서 기본, 심화, 기출까지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공이 가장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특히 여기 기출문제, 요때 이제 많이 이제 내용을 쌓을 수 있으실 거다. 예. 기출문제지 풀이. 끝나면은 이제 이것도 2개월 커리로 가게 되고요. 요것도 2개월, 그렇게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데, 진도별, 전범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진도별, 역시 기출문제 풀이도 진도별이고요. 예, 모의고사도 진도별이고, 모의고사 문제도 역시 기출을 조금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조문이 생겼다. 또는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법조문을 이제 좀 가공해서 좀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2개월 커리 그죠? 그리고 이것도 요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2번씩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진도별 전범위 요거는 일주일에 1번 정도 할 수가 있죠. 많으면 2번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범위까지 마치면은 이제 거의 국가직 4월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2월 정도 될 거예요. 2월 정도, 2, 3월 정도 될 거다. 3월? 네, 3월 정도.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4월 시험 전까지는 요약 마무리 같이 하는 걸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최신 판례 정리도 하고. 근데 이것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 말고도 최신 판례 최판이라고 하는 최신 판례 정리도 있고요. 그리고 조문 특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OX 특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약서는 요거는 기본서 나중에 기본서 두꺼운 거 보기가 되게 부담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요약서로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약 마무리 강의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4월달이에요. 4월 3 있죠. 요 정도 반. 그죠. 그래서 시험 보기 한 2주 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 시험 보기 바로 전주 그리고 그 전전주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말로 그죠? 다른 과목하고 이제 조화를 맞춰가면서 스스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막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짧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미 트레이닝을 해놨기 때문에, 이때부터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왔기 때문에 막판 2주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앞에 그 트레이닝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막판에 2주가 금세 가요.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충실히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막판에 그냥 하다가 간다.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충실이라는 게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체력 관리도 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과 내가 어느 시간대에 공부가 더 잘 되고 집중력이 어느 정도 몇 시간이 이제 풀로 집중할 수 있고, 그걸 내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했을 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남들 그냥 하는 대로 따라서 했는데 안 된다. 어떻게 되냐. 그거 사실은 시행착오다.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딱 생기지 않아요.
그게 내가 해오면서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계획을 세우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세워지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계획이 세워지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안 해보고 그냥 대충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가면은 뭐 어떻게든 뭐 찍어서라도 막 찍어서 안 되더라고. 한 문제 차로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김에 계획을 잘 세우자.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몇 시간인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뭐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 가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수험생활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판 요약 마무리는 요거는 사실 요때 가면은 이 시험이 시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사람이 내가 막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게 없이 느껴지고 저 사람은 모의고사 성적 되게 잘 나오는데 나는 맨날 막 20문제 중에 잘 봐봤자 막 최고로 잘 본 게 막 5개 틀린 거고 막 남들은 막 다 맞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모의고사 백날 잘 봐도 모의고사 백날 잘 봐도 실전 시험 4월달에 6월달에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끝까지 이 중심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실전에서 잘하면 돼요. 실전에서. 아무리 이렇게 과정도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막판까지 희망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나는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내가 꼭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어떤 뭐 장애물들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장애물들은 나중에는 이 합격하면은요 다 이게 생각 안 나. 합격했다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내가 막 이렇게 모의고사 점수도 되게 못 나왔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 중에 뭐 그런 시행착오 같은 그렇게 막 낙심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된다. 어떻게 이겨내냐? 그게 여러분들 내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가장 사소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하고 나 스스로한테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면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정말 잘했다고. 내가 잠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침에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맨날 늦게 일어나. 그러면은 계획을 나는 밤에 조금 공부하게끔 좀 세울까?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옥죄지 마세요. 옥죄지 마시고 나 스스로한테 맞는 공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실천 가능한 계획이란 게 약속이잖아요. 스스로한테 한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 스스로한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키지 못했다고 낙담하고 그것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할 수 있는 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중간에 낙심할 기회가 너무 많죠. 하루에 수십 번도 감정이라는 게 수십 번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기간 커리를 따라오느라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생각들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합격한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수험 적합성 있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시고, 수험 적합하다는 것은 내가 이 개별적인 커리마다 쌤이 어떻게 하려는 대로 해왔느냐, 그거를 내가 잘 체크해서 그대로 해왔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거를 보시면 된다. 기본 심화 이론에서도 여기서도 그냥 사실 뭐 생판 처음 듣는 거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 다른 사람들은 문제 풀었을 때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배운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원래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처음 듣는 단어를 당장에 깊이 있는 이해까지 한다는 것이 그게 그 비정상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고 다만 다시 봐야지. 다시 그거를 볼 수 있는 힘을 내가 비축을 해둘 수 있게 해야죠. 그 얘기는 자꾸만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친해져야 된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뭐 이렇게 그 복습 테스트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풀어볼까 해가지고 이거 뭐 하자 치유가 뭐였지? 뭐 치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뭐 이거 상처 치유 뭐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연상작용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 한번 다시 보는 거거든요. 복습 테스트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는 거 그리고 나서 이게 기출문제풀이 요거는 실전이 아니에요. 실전이 전혀 아니다. 실전이 아니고 여기서는 좀 더 친해지는 거예요. 좀 더 친해진다. 이게 내가 옛날에 하자치유 뭐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예전에 내가 복습 테스트 풀었던 거 정리해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찾아볼까 해가지고 그것도 찾아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나. 근데 내가 쓴 건데 내 글씨 아닌 내 글씨인데 이게 내가 쓴 건가? 막 이런 착각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진짜 썼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거든요. 눈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야. 그죠? 관심을 갖고 여기서 문제만 풀고 문제 풀고 나 이거 맞췄으니까 안 볼래. 전혀 안 볼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요때 볼 겸 이게 문제를 풀 겸 그 해설에 나와 있는 판례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과거에 읽었던 똑같은 판례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르게 느껴지는 똑같은 판례, 똑같은 조문, 똑같은 이론, 똑같은 공부 내용인데 이때 읽은 거하고 이 앞 단계에서 읽었던 거하고 내용이 정말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자꾸만 교정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판례가 그래서 이게 이런 판례가 나왔구나.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은 가까이 가면은 막 마음이 촉박해져. 나 더 알아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분명히 근데 대부분이 다 그래.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커리가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커리를 오면서 어떻게 내 스스로 정리를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급한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다 조급한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요? 이 내공. 그렇죠? 그래서 막 조급해. 모든 사람이 다 조급해. 그렇다 하더라도 난 정리를 한다. 그렇죠? 시험장에서 조급해. 난 진짜 집중 하나도 안 돼.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눈도장 한 번 더 찍는다. 그게 내공이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아가시면서 마음이 조급하고 남들보다 점수 안 나왔다고 낙심하고 그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론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합격하지 못하고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다만 내가 몸에서 나오는 습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런 수험 적합적인 그런 습관화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다. 이 하루하루가 정말 마지막 그 시험장에서의 1분 1초를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열심히 막 진짜 막 3시간 자고 막 2시간 자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막판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신이 맑아야 되거든요. 정신이 맑으려면 잠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자면은 내가 잘 거 다 자고 언제 공부하냐. 집중이 잘 될 때 그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돼요. 이게 그 시간이 그러니까 양적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로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가는 나 스스로밖에 모르거든요. 나는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더 집중이 잘 되고 암기가 잘 돼. 그러면 써가면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알록달록 막 시각적인 효과 좋아하니까 막 빨전조 파남보 형광펜으로 막 해가지고 막 내 식대로 막 표시해가지고 막판에 이것만 볼 거야. 나는 그게 공부가 더 잘 돼. 그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점점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서 막판에는 정말로 내가 자신감 있게 그것도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하려면은 내가 언제까지 어떤 과목을 어디까지 마무리를 시켜놔야 되고 내가 마지막에 어떤 부분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마음 약해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어느 부분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을 하신다. 그렇지만 항상 불안함은 엄습해요. 불안함은 엄습한데 막판까지 그럴 거야. 막판까지. 어쩌면은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죠? 이제 시험 끝나면은 이제 내 손에서 떠난 거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그죠? 요때 이제 하루하루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낭비하진 않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소기에 성과를 여러분 달성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고시 공부를 한 지가 지금 10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이제 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제 공부 계획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다 마음이 불안하고 막판에 갔을 때 정말로 진짜 막 저는 논술식의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이라고 해서 막 서술을 하는 시험인데 거기 시험장에서 막 시간이 부족한데 이제 종 쳤어요. 끝났다. 종 쳤어. 이제 시험 그러니까 답안지 걷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안 된다고 나 한 글자 더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가져가야 되는데 막 땡기고 막 하더라고. 막 이제 답안지를 막 찢어지게끔 막 진짜 그걸 보면서 정말로 다들 절박해요. 다들 절박한데 시간 안에 깔끔하게 내가 후회 없이 당당하게 합격하려면 그 동안에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고 어떻게 공부 습관을 들이고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막판은 다 이제 조급하고 불안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때 거기에 계속 빠지지 마시고 이것은 진실이 아니야. 이건 진실이 아니야. 어차피 내일 해는 뜬다. 그게 진실이죠. 내일 해는 뜨기 때문에 내일 또 나는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막 닥쳤을 때 막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 힘드니까 닥쳤을 때 막 뭔가 하는 게 힘드니까 오늘은 내가 조금 어디까지는 하고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 기본 요 특강은요 기본서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기본서로 진행하진 않지만 요 기본에서 이론 강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 그런 것들
이제 반복의 일환이잖아요. 사실은 이 전체가. 그죠? 반복, 그죠? 그 반복의 일환으로 회독수, 반복의 일환으로 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당장의 문제풀이로 이어지진 않아요. 당장의 문제풀이로 이어지진 않지만 요 기본심화 이론을 듣기 위해서 요때 덜 힘들기 위해서 요때 갑자기 막 모르는 단어 막 듣고 막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제 사례들과 함께 설명을 하는 강의니까 요 강의는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공식적인 커리만 6번이지 뭐 최신 판례, 조문, OX, 중간중간에 복습 테스트 10회독은 넘습니다. 10회독은.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다 내가 이제 계획 세운 대로 해나갈 순 없지만 그래도 50%씩만 해 나가도 그죠? 저는 충분히 그죠? 만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하고의 어떤 이제 조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력 관리도 이제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커리큘럼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정말 공무원 되고 싶으시잖아요. 공무원은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고 성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몸소 습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성실해야 되는 거는 아주 기본인 거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이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가져갈 수 있고 어느 정도를 확실히 알아갈 수 있고 이게 앞으로 계속 실천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시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정말 그죠? 내공을 쌓는 그쵸?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법은 모든 학문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새로운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 새로운 개념을 완벽하게 아는데 얼마나 그거는 정말 몇십 년을 공부를 한 학자들도 그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 좀 생소한 것들이 좀 많이 귀로 들릴지라도 그러려니 하는 그죠? 그러려니 이거는 내가 나중에 계속 들을 개념이고 근데 이게 뭐지 궁금하긴 하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가까이 가려는 그런 행정법에 관심을 갖고선 가까이 가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조금 이제 공부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